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그러니까 벌써 21년, 23년 됐나요?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이 나가지고 참 국제 정치가 하루에 바뀐 이런 그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이지만은 미국 9월 10일 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첫 번째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창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그 맥메스터 장군이라는 분이 그 육군 중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미국과 북한 그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그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외교정책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그 관심 있는 그런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소개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메스터 장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이 김정은과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내용을 이제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책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문재인보다는 오히려 맥메스터 장군이 트럼프를 그 모욕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오늘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 정치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9월 10일이죠. 카말라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디베이트를 벌이는데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다시 상승세를 탄다 뭐 그러는데 상승세, 하강세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나온 또 이 전문가의 그 분석을 보니까 트럼프가 306표 그리고 해리스가 232, 총 538표죠. 트럼프가 이제 270 넘으면 승리하는데 지금 승리하는 그런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이제 ABC 방송에서 이제 그 대통령 디베이트를 했는데 ABC 방송은 어떤 학자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를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100% 긍정적인 뉴스만 보도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93%가 부정, 7%만이 긍정적인 보도를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ABC에서 하는 대통령 토론회에는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트럼프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재밌는 만화가 나왔죠. 이제 앵커 2명이 카말라 해리스를 도와주고 트럼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1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뭐 끝난 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는 여론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급히 또 이제 뭐 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가 더 잘했다가 57%, 해리스가 잘했다가 32, 비겼다. 누구도 더 잘하지 못했다가 1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대학생하고 중학생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CNN이면은 이것도 완전히 이 민주당 방송인데 거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하기 전에 누가 경제를 더 잘할까? 트럼프가 더 잘한다고 53, 그리고 해리스가 잘할 거다가 37인데 토론회를 듣고 나니까 35도 55로 경차가 더 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여기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토론회에서. 그리고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뭐 트럼프가 이제 물론 자기 그 트윗에도 올린 거예요. X죠 요새는 트위트가 아니라. 트럼프가 더 잘했다가 92%, 해리스가 잘했다가 4%, 누가 더 잘한 뭐 구분이 안 된다가 4%,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더 잘했다가 맞는 거로 봅니다. 요 최근에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데서 데드 히트 둘이 서로 막 박빙이냐? 저 내용은 무슨 박빙이야? 한 사람이 훨씬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라는 내용을 보도했던 그 자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9월 10일 거니까 미국 시간으로 9월 10일이니까 바로 한국 오늘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64.4%, 해리스가 35.3%, 트럼프가 훨씬 앞서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경합주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100% 확실하려면은 두 군데에서 이기면 됩니다.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럼 이번 선거 100% 트럼프가 이기는 거가 됩니다. 바로 근데 보니까 조지아, 펜실베니아가 트럼프 승률이 전부 다 65%가량 다 넘죠. 트럼프가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다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통계학자인데 저기 여러분 사진 있죠. 저 사람이 또 저런 걸 잘 맞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트럼프 숫자가 늘어납니다. 트럼프가 요 9월 9일 날만 하더라도 61.5%였는데 9월 10일 하루 사이에 64.4 확률이, 그리고 해리스는 38.3에서 35.3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미국 그 좌파 언론마저도 트럼프가, 민주당 언론마저도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미국 선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트럼프가 파퓰러 보트가 47.3으로 나오는데 해리스가 48.4입니다. 그러니까 1.1%가 더 높아요. 그런데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72.2%를 얻을 거고 카말라 해리스는 27.1. 미국 대통령은 그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1% 뒤지는데 표에서는 선거인단 수에서는 확실하게 앞서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 옆에 썼는데 민주당이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전체 숫자입니다. 거기서 1% 앞선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한 2%라도 트럼프가 이겨요. 이걸 아주 한번 제가 이 조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미국은 선거인단인데 캘리포니아주 맨 왼쪽에 있는 주가 55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4, 3, 3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부 다 공화당 찍는 주들입니다. 근데 55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53명이라는 뜻입니다. 저 위에 3이라는 거는 그 주는 말이죠. 하원의원이 1명에 상원의원이 2명입니다. 상원의원은 모든 주가 2명씩이죠.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로. 그러니까 저 위에 제일 큰 주, 큰 주가 이제 몬태나주인데 몬태나주가 3입니다. 캘리포니아가 55. 그러니까 몬태나주보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53배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공화당을 찍는 작은 주 12개를 다 합치니까 56석이 나와요. 근데 인구는 캘리포니아가 53인데 12개 주를 합치면은 32다. 그러니까 53대 32라도 공화당이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거 한 20% 차이 나도 공화당이 이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저거는 왜 저러냐? 미국 전체의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주가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린다면은 저쪽 몬태나라든가 와이오밍주 같은데 3명, 거기는 인구가 1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상원의원이 2명이고 하원의원이 1인데 캘리포니아는 하원이 53명이니까 무려 인구가 53배다. 그렇지만은 대통령 계산할 때는 55대 3, 그러니까 18대 1 정도 되는 것이죠. 인구는 53배나 많은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18배밖에 많지 않다. 그래서 작은 주들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요거를 아시면은 해리스가 한 3, 4% 앞서는 경우라도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론인데 맥메스터 장군이라는 저 사람은 육군 중장 때 아예 그냥 대통령 보좌관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은 책 제목이 집안 싸움이라는 책입니다. At War with Ourselves. 우리끼리 싸웠다라는 그런 책인데 저 사람은 소련 때
역사학 박사를 받은 아주 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 전쟁에 가서는 직접 그 부대를 지휘했던 육사 출신의 장교이기도 하고 별 셋에 이제 그 발탁이 돼가지고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요번에 그 책을 쓴 것이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뉴스 매체를 보면은 저 책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큰일 나게 생겼다. 트럼프가 얼마나 개망나니 같은 그런 외교 정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맥메스터 장군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까발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At war with ourselves.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 My tour of duty in the Trump White House. tour of duty라는 거는 이제 군인들이 어디 임무를 받아서 갈 때마다 그거를 투어 오브 듀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1년여를 근무했는데 내가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시기에 그 뭐 회고록 이런 거면 됩니다. 저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disruptive president. 이거 참 모욕적인 얘기죠. 일관성이지 못하고 그냥 오락가락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도와줬다. 그리고 give readers insight.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백악관이 어떤 모습일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저거 트럼프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하도 다 개 엉망이라는 것을 저 훌륭한 장군 박사가 다 밝혀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맥메스터 저 사람이 97년에 그 소령 때예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Dereliction of Duty. 저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직무유기. 저 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맥나마라 국방장관이고 한 사람은 존슨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월남전에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에 빠져들어갔고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나도 못해서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임즈 일면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전 데모 때문에 월남전에서 미국이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잘 싸웠는데 군인들도 잘 싸웠고 대학생들도 괜찮았고 뉴욕타임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로지 문제는 존슨 대통령, 로버트 맥나마라 이런 그 최고위급 사람들이 너무나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책 제목을 아예 직무유기. 그러니까 뭐 용감하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그런 책입니다. 바로 저 책 때문에 맥메스터가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죠. 트럼프는 저 책을 썼다는 사실을 다 알고서 맥메스터 장군을 자기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요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배틀그라운드 해가지고 이거는 백악관에 있다가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썼는데 여기에서도 트럼프를 아주 참 모욕적으로 이제 쓴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그 불안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가정도 틀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한번 트럼프를 훈계하는 식 비슷하게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북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 글을 내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나는 이전의 대북 정책에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잘못된 과정을 거부할 것을 트럼프에게 제안했다. 첫째, 북한의 개방이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햇볕 정책.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 하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한테 제안했대요. 둘째,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는 이 오바마의 정책입니다.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그러는데 전략적 인내의 기본 전제는 북한은 그냥 놔두면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뭐 이렇게 좀 시끄럽더라도 그냥 참으면 돼. 야, 북한은 곧 붕괴될 거니까.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죠.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경수로 발전소를 줘줄 때 클린턴 그 관리들이 그랬대요. 저거 완성될 무렵쯤 되면 북한이 없어질 텐데 뭐 줘주지. 이게 바로 이제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전략적 인내입니다. 둘 다 못 쓴대요. 근데 저 사람이 대안이 없어요. 햇볕 정책도 안 되고 전략적 인내도 안 되면 그러면 가서 때리라는 소린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미국 대통령한테 저렇게 보좌를 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저는 솔직히 의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는 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많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좀 험악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물러내놓고 이제 트럼프 얘기로는 맥메스터 장군이 자기랑 90% 생각이 같대요. 근데 10%가 틀리다는 거라 그 10%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나가고 나중에 이제 나가라는 날, 파이어 하는 날 트럼프는 이제 뭐 you are fired라는 말 많이 쓰죠. 당신 지금 해고야. 해고하는 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하고 나는 그래도 참 좋았다. 90% 정책에 동의를 했는데 10%가 달라서 나는 앞으로 이제 볼튼하고 존하고 하기로 했다라고 써서 보냈어요. 존하고 하기로 했다가 존 볼튼인데 존 볼튼은 엄청난 강경파입니다. 저 사람도 하다가 나왔죠. 맥메스터가 나온 거는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다고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또 한 1년 하다 나온 이유는 트럼프가 너무 유약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사람한테는 너무 강성이다. 또 존 볼튼한테는 너무 약하다. 하여간 뭐 그런데 저 맥메스터 장군의 대북 정책은 대북 최대 압박.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가 저 사람의 입에 붙어있던 얘기입니다. 최대 압박을 가하자. 저게 뭐예요? 최대 압박. 그리고 미국 혼자 최대 압박 가면은 되나요? 중국이 말 듣습니까? 북한이 말 들어요? 북한은 뭐 압박 당하는 상황이니까. 소련이 말 듣습니까? 러시아가? 그리고 막말로 문재인 정부가 말 듣습니까? 맥시멈 프레셔를 하려면 옆에 있는 나라가 다 미국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맥메스터 장군이 계속 자기가 맥시멈 프레셔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책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지금 소개되듯이 트럼프를 결정적으로 흠집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 맨 앞에 보면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 트럼프 괜찮은 사람이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좋게 썼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맞아. 내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장군이 다 아주 노골적으로 잘 쓰고 있구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각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책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서 더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건 확실히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맥메스터 장군이 썼는데 그러니까 옛날 자기를 고용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완전히 그냥 씹은 거죠. 그거 뭐 우리 흔한 말로. 그런데 맥메스터 장군이 트럼프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 동시에 트럼프 역시 맥메스터 장군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요. 너무 투박하고 잘난 척하는 놈이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프론트 렉처. 아니 보좌관이 가면은 강의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는 종이 한 장에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끝내주는 보좌관이에요. 뭐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그 바쁜 일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데인데 더군다나 트럼프는 긴 거 딱질색으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가면은 투박하고 잘난 척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강의하려 하고 트럼프가 맥메스터 장군을 해임한 이유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서 맥메스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맥메스터 장군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김정은이를 다시 만날 거래요. 뭐 만날지 안 만날지 이거는 가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다 김정은이는. 그런데 트럼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저 무슨 뭐 대단한 예측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책을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보고서 잘 모르던 그런 얘기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마다 그랬대요. 김정은이가 방어를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맥메스터 장군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은 소리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이 시작했고 맥메스터 장군은 문 대통령의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미국 가서 또 얘기를 하면서 펜스 부통령 앞에서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김정은이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화가 나서 언쟁을 벌였다라고 폭로했다. 이 책에는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이런 그 미국 책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에 이런 책을 정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설마 누가 보겠어? 언쟁을 벌이진 않고 다만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북한은 지금 남한이 공격하는 그 방어하기에 충분한 재래식 무기를 갖는 거 아니냐. 서울 시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재래식 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핵을 더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마디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언쟁을 벌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맥메스터 장군은 본지에 민정부는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가서 트럼프한테 해주고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비위를 맞췄다. 저거는 이 책은 그래서 문재인을 엄청나게 모욕한 책입니다. 문재인에게 분노한 거예요. 아니 북한에게 당사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한테 가서는 김정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미국 가서는 미국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 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왜곡을 계속 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기자가 맥메스터 장군한테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묻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그 직접 만나서 한 인터뷰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한 인터뷰가 아닌데 얼굴이 굳어졌다까지 이렇게 저거는 그 감정이 들어간 그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또 한 차례 회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되기를 바란다. 저거는 공부한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만나서 CVID가 가능해요? 이건 그냥 말하는 거죠. 저거는. 한 번 만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좀 이런 이 개념 없는 얘기들이 이런 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단한 걸로 이제 그리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거는 기자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가 똑같아요. 그 목표를 이룩하는 그 전술이 달라진 거죠. 그랬더니 맥메스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트럼프가 스스로 생각을 바꿨대.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2017년의 국제 정치를 보면은 정말 미국이 북한을 거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가 정말 거의 1년 동안 죽을 뻔하다가 이제 말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미국이 폭격 훈련 같은 걸 하는데 그 38선, 그 휴전선보다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 비행기는 안 뜨고 미국 비행기들만 가서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북한이 이러다간 정말 미국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1월 1일 날 남한하고도 대화할 여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뀐 것인데 이 우리나라 신문에는 트럼프가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오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하죠. 왜 싱가포르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개념상 북한은 지구에서 가장 꽉 막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 열린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제일 열린 나라에다가 제일 막힌 나라 지도자를 데려다가 구경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등치면서 그랬죠. 당신네도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그 의미를 이제 뭐 그냥 뭐 갑자기 맥시멈 프레셔를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 2017년 그 11월 달에 왔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명연설 35분을 했는데 그중에 24분이 북한을 비난하는 연설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북한한테 너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이제 마음을 잡고 핵을 포기하고 나라를 열면은 그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트럼프식 햇볕 정책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했던 햇볕 정책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햇볕 정책일 것이다. 북한을 진짜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김정은과 다시 만나려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뭐 만나겠죠 다시. 그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CVID이기를 바란다.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을 뺏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대화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100% 비난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맥메스터 장군은 성급하게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계속하면서 이제 뭐 대화 테이블도 제재를 계속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고 한동안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맥메스터 장군은 그래도 공화당적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그 100% 지지를 초래한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도 트럼프의 재주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동의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한테 더 좋아하는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바이든입니다. 몇 년 동안 뭐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군사훈련만 하고 말도 점잖게 하고 트럼프 때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미래를 네가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죽는다는 말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좋아할까 카말라를 좋아할까 뭐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푸틴은 카말라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때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난리 났습니다. 카말라를 떨겨뜨리기 위해서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푸틴이 개입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건 부정이라고 난리쳤었죠. 바로 맥메스터 장군을 트럼프가 해임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해임하기 얼마 전에 그 독일인가 어디에서 무슨 세미나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되는데 개입을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해임을 한 겁니다. 분노해서. 너는 푸틴도 시진핑도 그리고 김정은이도 카말라를 더 좋아할 거다. 왜? 약해 보이니까. 약한 사람이 좋지 좀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다. 그걸 CNN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미국 선거에 오히려 사실은 트럼프가 더 좋은데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백스 카말라 해리스. 러시아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다. 시진핑이가 트럼프랑 서가지고 망신당했었죠. 추워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있다가 트럼프가 노려보니까 손을 주머니에서 뺀 적도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에 그 사람이 약해 보이겠죠. 상대방 지도자가 약한 것이 더 좋습니다. 적국끼리는. 회고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냐. 뭐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뭐 그냥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저기서도 문 대통령이 그 뭐 참 뭐 여러모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친북, 종북 아니었나요? 그리고 반미 아니었나요? 반미? 그리고 친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다고 그러는데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마지막 만남이 뭡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회담하다가 김정은이가 그 회담장까지 가는데 기차 3일 타고 갔습니다. 회담하다가 그냥 밥상 걷어차고 나왔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김정은이라면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 하노이 회담 내가 며칠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하다가 그냥 가버려. 밥상 걷어차고. 근데 둘이 좋아요?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김정은에게 어떤 신호를 줬을까? 저것도 맥메스터 장군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까요? 왜 취소했을까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하고 함께 북한을 가상적으로 삼는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미군 훈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한국은 빼고 미국 훈련 많이 했습니다. 일본하고 안 했습니까? 일본하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단독도 훈련도 하고 한국하고 하는 훈련만 안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면을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주 그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위기가 오면 당신처럼 트럼프의 충동적 행동을 막으려는 관료를 배제하리라는 전망도 있는데 맞짱 뜨는 놈은 다 빼겠다. 그렇지 않죠. 나는 트럼프가 무모한 결정만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도 참모들의 보고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마이크 폼페오 같은 사람, 저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빌 해거티 상원의원, 톰 커튼, 댄 설리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들어갈 건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맥메스터 장군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보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갖다 놓는 게 더 좋다. 저게 그 엄청나게 뼈가 있는 말인데 미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그 냉전 끝날 무렵에 다 해체했죠. 그러다가 그 중국이 계속 중거리 미사일 만들어 대는 것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km 가는 중거리 미사일들 그거를 뭐 대만이라든가 오키나와 일본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 중국을 막는 데는 최고죠. 저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향 없어요. 둘이 서로 잘하는 겁니다. 호혜성, 비용 분담. 비용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은 지금 바이든 때랑 비슷해요. 그냥 북한 그대로 오래 가고 통일의 날이 얼마나 오래 있다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북한을 아마 쥐흔들 겁니다. 쥐고서 통일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해고하는 이유가 너무 투박하고 잘난 척한다. 그리고 너무 설명이 많아. 그리고 너무 공격적이야. 그리고 나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 이유와 정책을 써와. 이것이 그 대통령들이 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도 다 그렇죠. 그 보좌관이 한 줄로 정리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맥메스터 장군은 자꾸 학생 가리키듯이 그러려 했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행정부는 군인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군인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맥메스터 장군은 아예 군복을 입은 채로 근무를 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에. 그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간 쪽으로 바뀌는데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 보세요.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무력 공격으로 파괴해버리면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저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강경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알아서 어떻게 좀 설득을 시키든지 하겠죠. 바로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2017년에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전쟁 바로 앞까지 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그 정리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그 식은땀 나는 그런 순간이 거의 1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죠.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
대단한 얘기를 한 겁니다. 폭격을 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겠다 이런 말할 때 맥메스터 장군이 한 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구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도 맞는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좀 쫌팽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로버트 리트워커라는 그 또 국제정치학자는 그랬죠.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큐바 핵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큐바 핵 문제 때는 케네디 대통령이 3차 대전을 각오하고라도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대응을 했는데 큐바 미사일 위기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북한 핵 위기다. 그러니까 저거는 3차 대전이라도 각오하고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민간인 학자고, 그리고 맥메스터 장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죽이려고 한국에 갖다 놓은 무기죠. 2017년에 갖다 놨는데 바로 2024년에 우리 옛날부터 갖다 놨었지 하고서 훈련을 한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계속, 근데 그때 많이 트럼프가 썼던 말이 incapacitating, 이거는 완전히 무력화,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욕하고 맥메스터 장군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하는 책이 조그만 게 나왔더라고요. 뭐 1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저거는 출판사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찍은 책인데 그냥 제목을 한번 보세요. The General Who Stood Up to Trump. 트럼프의 맞짱 뜬 장군, 맥메스터 장군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균형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양아치니까 엉망이니까 균형추하는 사람, 그래서 어른들이라고 이런 말들 만들었죠. 공화당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의 파괴적 성격, 트럼프가 파괴적이래. 그래서 역설적으로 북한이 쫄았다, 북한이 겁먹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는데 파괴적인 성격이 뭐 그리고 자기는 질서와 원칙을 지키려고 애쓴 장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칭송하는 것처럼 대단한 책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아주 황당한 실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처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던 김관진 대장, 이 사람이 합참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김관진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계속 김관진이 준장으로 나와요. 별 하나로 나옵니다. 미국 별 3개가 우리나라 별 넷을 보면 하나로 보여요. 계속 준장이라고. 한 번 틀린 게 아니라 129페이지, 131페이지는 2번 브리가디에 제너럴 김관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재고한다고 하자. 원래 박근혜 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노했다.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이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대한민국 우리가 막아주려고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러고 이거 지금 못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평가가 안 끝났대. 그래서 그 맥메스터 장군이 우리나라 그 관리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한테 환경평가 이런 얘기하면 분노한다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부동산 업자죠. 건물 짓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도 건물 같은 거 짓을 때 환경평가하죠. 환경평가에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이 무기가 떠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분노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메스터가 이제 계속 이 책에서 맥시멈 프레셔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잘 안 했다. 나는 맥시멈 프레셔를 가장 방해놓은 사람이 중국하고 한국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맥메스터 장군의 맥시멈 프레셔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을 그렇게 그때 못 살게 굴고 그랬을까? 이 한마디예요. Why are we defending people who hate us? 우리는 왜 우리를 미워하는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의 대한 정책의 기본입니다. Why are we defending people who hate us?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그리고 자꾸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냥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피스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남북한이 깃발 아래 평화롭게 걸어 들어가는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맥메스터 장군을 포함해서. 아니 오토 원비어가 바로 얼마 전에 정말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unspeakable brutality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그 20살짜리 대학생을 죽인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적으로 올림픽에 걸어 들어간다는 생각을 너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미국은 계속 한국 정부한테 이제 분노를 표시한 것이죠. 트럼프가 펜스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에 왔습니다. 그랬대요. 평창 가서 김여정이 만나면은 한마디 해주라고.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This could end badly or end well for you. 지금 이 사태가 아주 너한테 더럽게 끝날 수도 있어. 또는 너한테 괜찮게 끝날 수가 있지. The choice is yours. 네가 선택하는 거야.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잘 살래.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 반대했대요. 아니 그 사람이 왜 다른 나라 그 높은 사람 만나고 외교하냐고. 외교는 내 영역이라고. 그 트럼프가 화가 나서 짜증을 내면서 펜스한테 네가 먼저 만나자는 말을 하지 말고 김여정이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지 말지를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시오. 이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데 저거는 하자라기보다도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국방장관하고 외무장관하고 다투고 안보실장하고 또 뭐 무슨 실장하고 다투고 다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의 기본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간 뭐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문재인은 펜스 김여정 회담은커녕 사진도 같이 찍을 기회도 갖지 못했다. 펜스가 그 밥 먹으러 이렇게 왔다가 그 앞에 그 북한 사람들 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 보고 그냥 걸어 나갔죠. 자기는 살인자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여기 뭐 또 재밌는 얘기. 그때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트럼프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놀랍게도 나도 하기를 원해 라고 하자 거의 의제에서 떨어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놀랬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말이죠. 북한이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걸 보고서 저때 가서 폭격해서 다 쓸어버리면 어떨까라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였다. 그런데 맥메스터 장군은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각하의 말씀이 괜찮습니다라고 알랑 떨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는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이 책 38페이지예요. Why don't we talk about the whole North Korean army during one of their parade? 이게 그거예요. 야, 저 북한이 밀리터리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그냥 북한군 쓸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저 정신 나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미국의 그 관리들이 아양 떨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고. 근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But I soon learned that Trump asked such questions. 나는 곧 알게 되었다. 트럼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made other outlandish statements only to entertain or shock those assembled. 뭐예요? 트럼프가 저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모여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엔터테인이니까. 그리고 또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놀라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중하게 야 북한이 밀리터리 퍼레이드 할 때 다 쏴버리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농담조였다라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보니까 뭐 방송들에 북한이 퍼레이드하는 그 배경 사진까지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맥메스터 장군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고록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질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뭐 좀 과장하거나 또는 너무 이걸 신격화시켜도 안 됩니다. 맥메스터가 북한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의 학자들보다 맥메스터가 훨씬 월등해요.
우리가 그래도 맥메스터 책을 열심히 읽고 즐거우면서 읽는 이유는 저 사람이 트럼프 바로 옆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 책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이 책에 있는 건 다 맞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리고 과장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하여간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뭐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